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뭐 늘 하듯 그렇게 77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그 지문의 내용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가 익숙한 이거 보기예요. 그래서 익숙한 보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근데 나중에 그냥 단지 자기가 읽었던 보기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같이 이제 해석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저 자리에 들어갈 말만 한번 보면, 다른 보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보기도 보면 당신이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당신이 하이라이트한, 아주 뚜렷하게 눈에 띄게 표시한, 쉽게 형광펜 표시한 이런 것들을 기억해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보기 2번이 그러면 이 문제인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볼까요? 그 익숙함은 be based on 이라고 하면 얘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다, 무엇을 토대로 하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당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4번은 반복이 뭘 가능하게 했냐면 정답을 고르는 걸 가능하게 했어요 라는 문장이고요. 마지막 5번 보면 그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뭘 나타내고 있냐면 익숙함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빌트업 만들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을 하나씩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One of the main reason,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자,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다음에 나오는 대시, 그래서 뭐 하고 있을 거냐면 앞에 있는 이유를 꾸며주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한 가지 이유. 심지어는 어떤 때조차 when they don't,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조차.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건 자기들이 잘 모를 때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 모를 때조차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 글의 주어는 굉장히 길지만 main reasons 중에 한 가지는 이라는 원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is로 단수 동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자료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모르는데도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익숙한 걸 이해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원래 for이라는 말이 주로 교환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많이 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mistake A for B라고 하면 A하고 그 다음에 B를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많이 봐서 여러 번 봐서 익숙한 건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는 말이네요. You read the chapter once, 당신이 그 챕터를 한번 읽죠. 한번 읽고 나면 그리고 아마도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다라는 얘기거든요. 형광펜 긋는 겁니다. 이 뒤에다가 ER 붙여서 하이라이터라고 하면 그게 형광펜이라는 명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읽겠죠. 뭐 할 때 당신이 진행할 때 이렇게 막 표시를 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읽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나중에 당신이 read the chapter, 그 챕터를 한 번 더 읽어요. 한 번 더 읽고 아마도 focusing on이니까 집중을 하겠죠.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highlighted material, 그렇게 당신이 표시를 내둔 재료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as you read it over, over이라는 말의 자체로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얘가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라는 얘기입니다. 반복해 읽으면서 그 자료가 익숙해지는 거죠. 자, 당신이 그걸 반복해 읽으면서 자료가 익숙해집니다. 자, 왜냐하면 you remember it, 당신이 그걸 기억하게 되거든요. from before, 그러니까 예전의 것으로부터 내가 요걸 봤던 거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아직 완전히 이해한 아닌데 내가 이걸 본 적이 있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익숙함이 어쩌면 당신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Okay, I know that, 내가 이거 알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겠죠. 자, the problem, 문제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is that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this feeling of familiarity, 이런 익숙함에 대한 feeling이, 이런 익숙함의 느낌이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동등한 것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단어 잘 보면 앞에 equal 들었어요. equal, 같다라는 말 들고 가운데 잘 보면 뭘 들었죠? value, 가치라는 단어가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가치에, 동등한 가치에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감정이, 이런 느낌이, 문제는 이런 익숙한 느낌이 반드시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뭐하고 같은 건 아니냐면 그 자료를 아는 것과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and 그래서 어쩌면요, be of no help니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of하고 help가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of에다가 뒤에 추상명사가 붙으면 얘가 어떤 말이 되냐면 형용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여기 of help는 이렇게 쓰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helpful처럼 도움이 되는 이론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겠죠. 왜는 언제냐면 당신이 come up with라는 말은 내놓다, 제시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당신이 그래서 뭘 내놓을 때 어떤 answer on the exam, 그 시험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in fact 사실은 이 익숙함이 말이죠. 익숙함이 그래서 종종 실수를 이끄는 겁니다. 이게 익숙함이 종종 실수를 낳게 되는데 어디에서 실수를 낳게 되냐면 multiple choice exam이 얘가 객관식 시험이에요. choice가 보기거든요. 보기 선택지를 choice라고 그래서 보기가 여러 개 있는 시험이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실수를 끌어낼 수 있어요. 그게 because, 왜 그러냐면 당신이 어쩌면 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보기를 선택하냐면 익숙해 보이는 답을 답으로 써버리는 거죠. 자, 하지만 뭐뭐 하게 될 뿐인데 나중에 알게 될 뿐이에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런 something, 그게 익숙해서 답으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당신이 읽었던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뿐이죠. 하지만 그게 읽어서 익숙해서 답을 썼는데 그게 실제로 그 문제의 베스트 답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힘듭니다. 시작하자마자 힘들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러면 다음 78번 문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뭐 그렇게 답 찾기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이제 4번 문장을 빼내면 되는 거였고요. 얘는 뭐 이모티콘의 활용 이런 거하고는 전혀 뭐 관련 없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소통 사이에 관한 연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모티콘이 이 소위 쉽게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이모티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었죠. 자, given이라는 말 이거 자주 나타납니다. 얘는 무엇을 고려하면이라는 얘기예요. 자, 뭘 고려하냐면 widespread use를 고려해 보는 거죠. widespread라고 하면 뭐 광범위한, 널리 퍼진 이런 얘기죠. 아주 광범위한 이모티콘의 사용을 고려해 보면 라는 얘기입니다. 광범위한 이모티콘의 사용을 어디에서? Electronic Communication, 전자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네, 뭐 쉽게 이메일이나 우리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Electronic Communication에서 이모티콘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말이죠. 그래 보면 important question이 아주 중요한 문제는 whether입니다 라고 됐는데 whether이라는 말이 뒤에 주어 동사 받아서 뭐인지 아닌지라는 이런 말 만들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모티콘이 도움이 되나, 인터넷 유저들이,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어디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안 되나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모티콘은 아시죠? 그죠? 이모티콘이 여러분 그건 아시나요? 얘가 이모션하고 아이콘하고를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이 된 거예요. 자, 이모티콘은 특히나 캐릭터 기반의 그 이모티콘이 되는 거죠. 캐릭터 기반의 이모티콘들은 훨씬 더 애매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relative to라고 하면 얘가 뭐뭐와 비교해서라는 얘기거든요. face to face cues이 비교를 해서요. face to face라고 하면 대면하는 거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하는.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들에 비해서 이모티콘은 특히나 이렇게 캐릭터 기반의, 문자 기반의 것들에서는 이모티콘이 훨씬 더 애매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뭐보다? 이렇게 대면에서 하는 cue라는 명사는요. 얘는 실마리 단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면 end of ing라고 하면 얘는요 해석할 때 뭐뭐로 끝나다라고 보통 단어장에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말로 더 잘 옮겨져요. 자, 결국 해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정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바에 뭐에 의해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서 정말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esearch indicates 연구가 보여주는 건, 연구가 나타내는 건 이걸 나타내요. 얘네들이 즉 이모티콘이 아주 유용한 도구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어디에서? 온라인 텍스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이 이모티콘은 대단히 유용한 도구이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자, 한 연구가 137명의 인스턴트 메시징 유저들을, 쉽게 카톡 사용자들 137명에 대한 연구가 드러냈죠. 밝혀냈어요. 무엇을 밝혀냈냐면 이모티콘이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이모티콘이 하게 해주는데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준다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뭘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냐면 감정의 정도와 방향이죠. 감정의 레벨과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감정뿐만 아니라 태도, 그리고 attention expression, 어떤 주의의 표현, 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이번에 revealed that 이라는 말하고 여기 나오는 that이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뭘 보여주냐면 이모티콘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장점이 된다. 어디에서? non-verbal communication에서 명확한 장점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definite 이라는 말이 명확한이라는 이런 형용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연구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도 뭘 보여주냐면 이모티콘이 유용하더라. 인 뭐 하는데? strengthen이라고 하면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자, strength라고 쓰면요, 얘가 힘이거든요. 강인함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 붙인 거냐면 en 붙인 거예요. 그래서 en을 붙이면 얘가 영어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만드냐면 to make라는 이런 의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strengthen이라고 하면 아주 힘들어가게 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강화하다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The intensity of verbal message의 강도를, verbal message의 말로 하는 메시지의 강한 정도를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sarcasm이라고 하면 풍자예요. 풍자, 비꼬는 거. 그래서 풍자의 표현뿐만 아니라 이렇게 verbal message의 강도도 높여준다라는 이런 말이 됐습니다. 자, 됐죠? 얘는 그렇게 뭐 어려운 지문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번, 자, 또 다음 79번도 풀어봅시다. 얘는 조금 어렵다, 그죠? 예.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어요. 자, 대신에 걔네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대신에 걔네들이란 말을 받을 수 있는 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 they가 주어져 있는 문장에 뭐가 된 거냐면 grown up, 어른, 성인이라는 단어가 됐던 거죠. 같이 한번 이제 문장 하나씩 나눠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brains가 우리의 두뇌는 말이죠.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very time we learn or remember or make sense of something, 자, 뭐뭐 할 때마다라는 얘기거든요. Every time은 우리가 배우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make sense라고 하면 이해하다예요. 자, 그 다음에 of는 당연히 대상이죠. 그래서 뭐를 이해하냐면 something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매번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기억하고 뭔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그래서 some psychologist들은요, 일부 심리학자들은 특징 짓습니다. 특징 짓는데 모든 유아의 언어 학습을 뭐뭐로 규정 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haracterized라는 동사가 규정 짓다, 특징 짓다, 그 다음에 뭐가 왔냐면 A를 B로 규정 짓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모든 언어 학습을 뭐라고 규정 짓냐면 그래서 문제 해결로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extending 확장합니다. to children에게 이런 과학적인 절차를, 과학적인 과정을 as 뭘로 확대시키냐면 learning by experiment, 실험에 의한 학습, 즉 가설 검증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결국은 과학에서 실험으로 학습하는 것하고 동일한 과정이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 언어를, 아직 모르는 언어를 배울 때 말을 듣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게 저 말이 맞나? 라는 걸 확인하고 이럴 거니까 마치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을 뭐하고도 같은 것으로 얘기를 하냐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학적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grown up은 성인입니다. growing up이라고 하면 자, 얘는 청년, 청소년이 되고요. 자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다음에 grown up이라고 하면
다 자랐으니까 grown-up은 성인이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어른들은 거의 설명해 주지 않아요. The meaning of new words to children,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let alone 이라고 하면 뭐는 말할 것도 없고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는 말할 것도 없냐면 어떻게 문법 규칙이 작동하는 거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문법 규칙이 작동하는 거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단어 뜻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냥 어른들끼리 막 얘기하거나 어른하고 아이하고 막 얘기하면 그 와중에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 아니라고요. 대신에 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대신에 어른들은, 그래서 대신에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신에 어른들은 그 단어들을 이용하거나 규칙을 대화 중에 이용할 뿐인 거죠. 그리고 leave it, 그걸 내버려 둡니다. 누구에게? children에게 내버려 두는데, 소위 지금 여기 it이 뭐가 되냐면 가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이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죠. 뭘? figure out 이라고 하면 알아내다, 이해하다라는 얘기예요. So what's going on? 그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건 그냥 아이들에게 맡기게 된다라는 얘기죠. in order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learn language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an infant must make sense. 아이들은, 유아들은 must make sense니까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 컨텍스트를,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in which, 어떤 맥락이냐면 언어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말을 하는 그 맥락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문제를 해결해 왔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해 왔는데, 어린 적부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without, 뭐 없이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인식 없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은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언어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대체 조금 어렵네요, 그죠? 네,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이야기하기가 뭐 조금 어려운 건 있네요. 자, 이번에는 8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수능에서 40번 자리에 나오는 문제죠.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본문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뒤에 나오는 요약문부터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얘를 2번, 3번 읽어도 좋으니까 얘를 정확하게 읽고 본문을 보시면 답을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문부터 먼저 보면 얘 보고 나서 얘 읽고 본문에서 답을 다시 찾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약문부터 먼저 보시고 정확하게 읽어서 이 AB에 해당되는 놈이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겠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지금 보면 A번 자리가 득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실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문상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이게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게 수능에 나오는 40번 문제는 항상 A에 나오는 보기 2개가 서로 반대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는데 1, 2학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의 완성도가 그렇게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수능은 항상 보기 2개하고 나머지 보기 3개가 서로 반대되는 쌍을 짓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고 하나가 긍정적이 되면 하나가 부정적이 되게끔 보기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자리를 정확한 단어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디에 해당되는 그 플러스에 해당되는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지 양쪽 양극에 있는 말 중에 올바른 표현을 어디에서 찾겠다는 생각으로 본문에서 찾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비효율적인 코치들과는 달리라는 얘기죠. 비효율적인 코치들과는 다르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후는 그러면 여기 있는 비효율적인 코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선수의 A에 집중을 하는 비효율적인 코치들하고는 다르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효율적인 코치들은 선수의 득점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선수들의 실수에 집중을 하는지 선수들의 장점에 집중하는지 저걸 보시면 되겠죠. 그걸 찾아내시면 돼요. 지문을 읽다 보면 비효율적인 코치가 나올 거니 걔네들이 선수들의 어디에 집중을 하는지 그거 하나 찾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효율적인 코치들은 선수들이 개선하도록 하죠. 어떻게 향상되도록 만드냐면 이 선수들에게 인커리지를 하는 겁니다. 막 힘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하라고 어떤 걸 하라고 하냐면 성공적인 플레이를 완성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그림을 그려보라, 무시하라, 그 다음에 성취하라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본문제 여러분 읽고 풀어보셨으니까. 그래서 비효율적인 사람들은 선수들이 실수에 집중해서 오히려 그 실수를 재현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일으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코치들은 이 성공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드는, 이렇게 보기 3번을 정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Have you noticed that? 그러면 당신은 혹시 아셨습니까? 라는 거네요. notice라는 말이 알아채고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런 거잖아요. 자, 당신 혹시 아셨습니까? 일부 코치들은 get the most out of 라고 쓰면요, the most라는 말이 최고잖아요. 최고치를 얻어내는 거네. 그 다음에 out of 라는 말은 어디에서 라는 얘기니까 최고를 뽑아낸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걔네들의 애틀릿, 자기 운동선수들에게서 최고치를 얻어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자, 반면에 others라고 하면 다른 코치들이겠죠. 다른 코치들은 don't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코치들은 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운동선수에게서 최대치를 얻어낸다라는 걸 혹시 인지해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얘기죠. 야, poor 코치면 못하는 코치입니다. 또 가난한 코치라고 그러지 말고요. 이 잘 못하는 코치는 tell you 당신에게 말을 할 거예요. 자, 뭐라고 말을 할 거냐면 흔히 이제 tell이라는 동사가 일명 사형식 동사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자리에, 그래서 당신에게 뭘 얘기할 거냐면 you did wrong, 당신이 잘못한 것을 말을 할 겁니다. 당신이 잘못한 걸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뭘 말할 거냐면 하지 말아라, not to do it again,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콜럼 붙여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don't drop the ball, 공 놓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poor이라는 말이 좀 전에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ineffective라고 되어 있던 거죠. poor coach라는, 잘 못하는 코치는 이렇게 당신에게 뭘 얘기하냐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비효율적인 코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수의 잘못한 것에 집중한다는 얘기니까 미스테이크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잘못 지적하고 공 놓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다음에 일어나는가? 자, 그 이미지는요, 주어가 이렇게 나오더니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머릿속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는 헤드 다음에 R일 리가 없겠죠. 만약에 얘가 주어라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R은 앞에 있는 이미지에 맞춰져 있는 동사가 되겠죠. 자, 당신이 머릿속으로 보게 되는 이미지는 라는 말입니다. 머릿속으로 보게 되는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로 보게 되냐면 당신이 그 공을 떨어뜨리는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공 떨어뜨리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어떤 장면을 머리가 보게 되는 거냐면 공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이미지화 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여기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뭐가 어렵냐면 그냥 막 지나간다면, 내용상으로 보고 지나가면 별게 아닌데 이미지 다음에 전치사가 떴거든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drop이라는 떨어뜨리다라는 동작을 쓰고 싶으면 이 동작을 뭘로 바꿔서 명사로 바꿔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동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of 다음에 dropping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고, 이 drop을 하는 놈의 주어가 지금 앞에 나오는 놈하고 다르니까 이 소위 의미상의 주어 you라는 놈을 여기다가 앞에다가 써야 하는 겁니다. 자, you를 써도 좋지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써도 되죠? 소유격을 써도 되죠. 모릅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소유격 쓰는 거예요. 원래 소유격을 쓰는데 전치사 뒤에 붙어 있을 때만 목적격을 써도 되는 거거든요. 전치사에 붙어 있으니까. 표정이 어떠냐면요. 저 새끼 뭐래냐? 뭐 이런 표정입니다. 자, 보세요. I insist on, 내가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다음에 going there, 거기에 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뒤에 지금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동사 go를 쓸 수 없어서,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야 되죠? 명사가 와야 되니까 이 동사를 명사처럼 바꾼 말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를 명사처럼 바꾼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는데 내가 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데 네가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I insist on 이라고 쓰고요. 앞에다가 너라는 you를 표현을 해줘야겠죠. 자, 근데 뒤에 지금 going이라는 말이 동명사란 말이에요. 명사거든요. 명사면 분필의 주인을 나타내려면 나의 분필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소유격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단 전치사 뒤에 붙어 있으면 왠지 전치사 뒤에는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을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양놈들이 계속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 자리를 목적격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됐죠? 원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라고요?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스킬을 연습하는 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예문을 한번 써봅시다. 자, reading books is difficult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책을 읽는 건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동명사 앞에다가 특별하게 주어를 표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책 읽기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 사람이 책을 읽는 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써주려면 여기다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되는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라고요? 소유격이어서 his reading book이라고 써야 된다고요. 이 자리는 him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없다고요. him reading book 딱 봐도 말이 영 이상하잖아요. 저렇게 쓸 수 없고, 모 뒤에서만,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경우에만 의미상의 주어를 뭘로 사용할 수 있어요? 목적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영어 시험을 보거나 또는 이제 내신 시험이어도 학교 선생님이 문제 출제하고 있는데 그날 만약 기분이 확 나쁘거나 이러면 이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 이외에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되는 각종 영어 시험들의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관련된 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럼 what happens next?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잘해 라는 것하고 실수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수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자꾸 각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미지화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이미지는요, 당신이 머릿속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는 이렇게 된 거죠. 뭐야, 앞에 나왔던 문장이잖아, 이런 병신. 자, 이건 자, 당신이 공을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복습하려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you라고 써도 되고 you라고 써도 됩니다. 당신이 공을 떨어뜨린 이미지가 되는데, 자, 자연스럽게 당연히 당신의 마인드가 recreate, 다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what it just so, 자, 단지 그게 본 것을 재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마인드라는 단어는 제가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랬죠. 너무 마음이라고 배우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신, 그 다음에 생각 또는 머리 이쪽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하면 하트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마인드는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너의 정신, 생각, 머리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당신의 머리는 뭘 만들어내게 되냐면 그냥 본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based on이라고 하면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토대로라는 얘기잖아요. 뭘 바탕으로 만들어내게 되냐면 what it's been told니까 이번에는 자기가 들은 것이네요. 자기가 들은 것의 바탕에서 자기가 본 것을
재창조해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즉 상대방이 실수하지 마, 공을 떨어뜨리지 마라고 얘기하면 그 공을 떨어뜨리는 내용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surprising이면 놀라운 건데 not surprising이면 놀라지 않는 거겠죠. 놀랄 것도 없는 게, 즉 당연히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자, 당연히 당신은 코트로 걸어가서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가 자꾸 떨어뜨리지 마라고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 공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입력이 돼서 실제로 코트로 나가서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죠? 병신 아닙니까? 자, what does the good coach do? 그러면 그 좋은 코치는 무엇을 하냐라고 그랬네요. 훌륭한 코치는 뭐랄까요? she point out 이라고 하면 얘는 가리키다, 지적하다라는 이런 얘기죠. 자, 그때 좋은 코치는 이런 지적을 할 거예요. What could be improved니까 개선하다, 향상하다죠. 개선될 수 있는 것을 지적할 겁니다.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지적할 거예요. 자, 하지만 will then, 그리고 나면 당신에게 말을 할 거예요. 뭘 얘기해 줄 거냐면 어떻게 네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지 또는 해야 하는지라는 얘기네요. perform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뭐뭐 하다예요. 사전 찾으면 보통 이행하다, 수행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걸 perfor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기기가 조금 힘들어요. 가로 안에 써서 얘기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발휘해서 하다 또는 발휘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어딘가에 끼어 있을 때는 우리말로 그냥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운동선수면 연습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되죠? 운동선수가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 경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폼이 경기하다가 돼요. 만약에 가수가 퍼폼한다 그러면 역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될까? 공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배우가 하면 연기하다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퍼포먼스가 되면 이제 이런 단어가 이제 우리말로 안 옮겨지는 거죠. 이행 수행이라고 해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되기도 하냐면 경기가 되기도 하고 공연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것, 이게 퍼포먼스예요. 그럼 퍼포먼스가 만약에 주어가 얘가 사물이 돼버리면 이 자동차의 퍼포먼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 자동차의 그 발휘되는 능력을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뭐라고 하면 되죠? 우리말로 성능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가로 안에 최대 이런 말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할 때는 그래서 이런 때는 그냥 하다라고 하면 돼요. 자,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를 코치가 설명을 해주고, I know you'll catch the ball. 나는 네가 공을 잡을 걸 알아. Perfectly this time. 이번에는 네가 완벽하게 공을 잡아낼 거란 걸 알고 있어. 아까처럼 야, 너 놓치지 마 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머릿속에 뭐가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놓치지 않고 공을 잘 잡아내는 게 이미지로 떠오르도록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re enough, 틀림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the next image는, 그 다음번 이미지는 in your mind, 당신 머릿속의 다음번 이미지는 그래서 is 뭐가 되냐면 네가 캐칭하는 게 되는 거예요. the ball을 캐칭하는 게 되는데 and 그리고 scoring a goal에 score 득점하는 거죠. 그리고 득점하는 게 될 겁니다 라는 말에서 잘 보세요. next image가 주어죠. is가 동사죠. ball가 뭐예요? 캐칭이죠. 어떻게 이미지의 보호가 유입니까? 표정들이 영어를 마음에 안 드는데, 주격 보호라고 쓰면요, 만약에 I am teacher 이렇게 쓰면 주어하고 보호는 어떤 관계가 되죠? 주어하고 보호는 이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하고 유가 어떻게 같아요? 아니겠죠? 보호가 뭐예요? 캐칭이네. 보호가 소위 뭐가 됐어요? 동명사가 된 거죠. 당신 머릿속의 이미지는 공을 잡는 이미지이거나 득점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가 됐는데 앞에다가 뭐 썼죠? 의미상의 유어를 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원래는 저럴 경우에는 유가 아니라 유어를 쓰는 게 옳은데 점점 이렇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 저렇게 목적격이 자꾸 침범을 하고 있어요. 자, once again 한 번 더, 다시 한번 your mind가 당신의 정신이 makes 만드는데 당신의 마지막 생각을 뭘로 만들죠? 현실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make라는 동사가 흔히
목적어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격 보호를 이렇게 쓰죠.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만들다라는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마지막 생각을, 그 마지막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이거잖아요. 공을 잡거나 득점하는 이 마지막 생각을 현실의 일부분으로 만드는 거죠. 자, 하지만 이번에는 그 리얼리티가 아주 긍정적이죠. 뭐가 아니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앞쪽에는 부정적인 거였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80번까지 했습니다.